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협의가 다음 달 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지 무려 7년 만인데요. 강원도는 오색 케이블카의 착공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못 박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초 587억 원으로 추산됐던 총 사업비가 자재값 상승과 설계 변경 등에 따라 1,000억 원대로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받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습니다. 모쪼록 40여 년간 도민들을 희망 고문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술술 풀리기를 바라면서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은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돼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좀 설렘도 가득하고 기대에 부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정책과 제도들이 과연 나에게,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올해 강원도에 찾아올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죠. 그렇죠. 네, 6월 11일 날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게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단 말이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죠. 이제 일단 명칭이 바뀐다든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간다든가 하는 추상적인 차원의 어떤 결정만 이루어진 상태죠.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할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당장 찾아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말하자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는 고장이 더 나아진다. 이런 식의 좀 뭐랄까 거시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뭐 예컨대 6월 10일 날 우리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금방금방 뭐가 변화가 생긴다. 기분을 느끼긴 힘들고요. 예. 그런 거는 그렇게 당장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또 특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잘못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달라진 거 하나가 또 없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제학교 같은 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추진되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과 관련된 예컨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한두 해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강원 도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올한해 싶은데요. 네. 황 전 의원님, 어쨌든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회를 잘 설득을 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의 기존 법령들하고 무려 9,000여 개 정도 좀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요. 충돌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근데 잘 네. 실천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진단에서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예. 것 같아요. 그것이 우선 잘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국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는 이 국회에서 이 법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임위원회가 행안위원회고요. 그리고 행안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1소위에서 이걸 다루게 되는데 이 1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강원도 출신 의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강원도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진태 도지사와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좀 만나서 네. 그 특별자치도법이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저는 네. 행안위 법안 제1소위에 반드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 사보임이 돼야 된다라고 좀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에 대한 좀 논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그 행안위에서 그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법안 추가라든지 삭제 등을 통해서 큰 변화의 틀들이 바뀌는 것들을 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충되는 조항들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안 소위에서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뭔가 좀 직접적인 대책 이런 것이 좀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게 되면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 춘천의 아들, 강원도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네, 얼마 전에 춘천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의사 밝히면서 아주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황재도 의원님,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왜 생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예.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려면 길는데 좀 짧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예, 예. 이걸 쉽게 말하면 고향 후원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고향 같아요. 후원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우리 좀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좀 기부금을 내서 우리 고향이 좀 잘 살게 만드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건데 옛날서부터 사실은 우리 고향세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샹토세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됐어요. 세금으로 만드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기부금 제도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 있는 취양 인사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일정 부분을 기부하게 하면 그 기부에 대한 보답으로 약간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답례품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필요한 재정을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완하는 네. 형태, 확충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답례품을 주는 형태, 또 답례품이 단지 뭐 상품뿐만이 아니라 선물뿐만이 아니라 뭐 기획 상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 실질적으로 이런 걸 징검다리 삼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좀 2차, 3차의 부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답례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를 통해서 이제 주게 되는 네. 먹을거리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살펴보니까 전남 영암에서는 천하장사와의 데이트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직 천하장사겠죠. 뭐 강호동 씨나 이만기 씨는 아닐 것 같고 경남 의령에서는 벌초 대행권도 있고요. 또 노인분들 병원 통원을 돕거나 집안일을 돕는 대리 효도 상품권을 충청남도에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캠핑 가서 불멍이라고 하잖아요. 네, 불 보는 거하고 별을 보는 것도 별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멍 때리는 거하고 웰락, 웰빙 즐거움 걷기, 산채 도시락 이렇게 영월에서 체험 3종 세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예, 18개 시군에서도 이제 이게 인기 답례품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부를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런 노력들과 함께 자치단체가 앞으로 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답례품의 가치 같은 것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무엇보다도 그 출향에 계신 분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예.
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잖아요. 또 친척이고 내 그렇죠. 또 형제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고향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심적인 예, 그런 교감 같은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불멍 같은 거 굉장히 좋네요. 이제 강원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예컨대 하여간 여기도 뭐 있습니다만은 저는 고향 그럼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예. 근데 부모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고향 친구, 또 뭐 고향의 선생님, 예. 예컨대 고향의 내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채워드리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주민자치회라든가 혹은 또 출향민 조직들 말이죠. 이런 네. 것들, 이런 조직들과 좀 밀접히 연계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읽는 상품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네. 강원연구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재원 조성 규모를 한 700억 원 정도 판단을 했더라고요. 황 전 의원님, 지역 경제 뭐 금액을 떠나서 네.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좀 있겠죠? 이 정도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시행 전이니까, 왜냐하면 예. 시행 전이고 그리고 과연 이제 그 올 한 해 동안 예. 이것이 활성화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예. 아니면 요란한 그냥 소리만 내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인데요. 네. 뭐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더더욱이 사실은 이것이 출향 인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자칫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이런 어려움들을 사실은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인구가 많은 지역, 예. 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부금 액수가 오히려 시 단위 또 밀집 지역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집중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상당히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향세라든지 이런 세제 지방세제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세를 만들면 오히려 국세를 걷어서 좀 더 이런 좀 열악한 지역에 좀 더 보탬이 되는 메리트를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분할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사실은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아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지방, 지역 소멸 지역 또 농어촌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으로 예. 현재의 도심 지역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 대도시 이런 데 혜택이 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렇죠. 흐름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뭐 시행 전이니까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불균형이 좀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네.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라지는 게 좀 많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필기구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국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올해.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는데 올라서 9,62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첫 해가 되는 셈인데요.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대학 입학금 폐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자, 두 분 보시기에 뭐 정책과 제도 중에 달라지는 것 중에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지 간에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 나이 여기 눈에 들어왔는데 교수님은 어떤 게 먼저 들어오셨어요? 제가 더 확 그러셨어요? 들어왔는데 사실은. 확 들어오셨어요? 네. 자, 만 나이 들어오셨다니까 딴 네. 거로 좀 전 얘기를 하죠. 네. 첫 번째 저는 그 청년도약계좌라는 게 눈에 보여요. 6월부터. 이게 뭐냐면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기여금을 더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아마 주는 모양이에요. 예. 뭐 여러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든가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했었는데
좀 청년들이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는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병장 월급 100만 원 얘기했었는데 말이죠. 예. 요새 군인들은 군대 가서 적금을 모아가지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와, 예, 그게 꽤 괜찮은 시드머니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이건 아마 뭐 주거용으로 쓰든 아니면 사업용으로 쓰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럽니다. 예. 저희가 1종하고 2종이 우린 다르잖아요. 그래서 2종 하다가 1종을 새로 따야 되는데 이제는 2종을 가지고 7년 동안 무사고를 하면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 그래요. 이거 저도 1종을 따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 나이에 역시 황 전 의원님도 약간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한국 나이하고 이게 만 나이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잘 유지가 됐는데 굳이 뭐 지금 와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혼란스럽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나이 기준은 하나로 좀 통일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덜 번거롭게.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민법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상에도 헷갈리고 또 정책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만 나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 될까 고민하다가 예. 가장 피부에 와닿는 연도가 64년생 같아요. 64년생이요. 예. 64년생이 한국 나이로 따지면 올해 1월 1일부터 60살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6월 28일 날 이게 시행이 되면 생일이 안 지난 분은 그 법 시행일로부터 58세가 되는 거예요. 2살 깎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60대라고 생각해서 아유, 나이 많이 먹었네 뭐 이러다가 예. 갑자기 50대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군요. 2년이나 젊게. 예. 그러니까 64년생들은 예. 올해 이 법 시행으로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거든요. 어쩌면 60대가 됐다가 다시 50대가 되는 요 회춘하는 느낌. 개인들은 이미 다 그런 전략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59살로 오래 있었습니다. 황 의원님 몇 년생이세요? 저는 64년생보다 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바뀌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우리 주부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역시 소비 기한 관련된 거죠. 유통 기한에서 그렇죠. 소비 기한으로 바뀌는 거는 예. 굉장히 장을 보러 가서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또 사가지고 왔다가 이게 유통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버려야 되나 뭐 다시 어느 정도는 먹어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주부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당초에는 유통기한만 있었는데 네. 소비기한이라는 게 따로 또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가지고 먹어도 되는 기한을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통해서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 모두 표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보통 20%에서 50% 이제 식품에 따라 다르겠죠. 예. 더 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거 우유 지났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며칠 정도 지났으면 괜찮으니까 먹어라. 왜냐하면 이상하게 한국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식문화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버리는 게 많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왜냐면 지금 황 의원님 말씀대로 주부들이 좀 돈도 아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버리게 되는 그런 측면도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 전 의원은 어쨌든 식품 폐기량이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돼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뭐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뭐 집에서도 같이 부인하고 여러 가지 뭐 장도 보기도 하고 예. 또 집에 사왔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럼요.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예.
충분히 더 많은 기간을 아직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모든 가장들이 그렇게 다 황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같이 장을 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같이 장은 못 보고 이게 끌고만 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네. 아, 무거운 건 들어주고. 네, 네. 아이, 그럼. 그게 같이 보는 거죠, 장이 뭐. 예. 물론 뭐 주부님들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황 전 의원님하고 교수님은 만약에 내가 이 여러 가지 정책과 지금 제도들이 바뀌는데 요 정책하고 제도는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좀 바꾸고 싶다. 이런 희망과 바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법 말고 좀 손대고 싶은 거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황 전 의원님. 어떤 거 해주세요? 저는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지역 소멸 문제를 좀 지역 심각하게 소멸이요? 다뤄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지역,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예. 때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일본이 지방 창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지역소멸 대책 특별법을 예. 꼭 만들었었겠다. 예.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서 질문 드렸는데 갑자기 지역 소멸 얘기 꺼내셔가지고 그거 갑자기 막 세게 나와가지고 심쿵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정책과 제도를 한번 그래서 바꿔보고 저는 아주 뭐 싶으세요? 작은 건데요. 네. 그 제가 아마 중국 어디였던 것 같아요. 갔더니 네. 신호등에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는데 신호등 밑에 시계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초 후에 이 신호등이 바뀐다는 그런 신호를 알려줘요. 우리도 있잖아요. 시계를 통해서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녹색이 그거 15, 말고 14, 아니, 13. 자동차도. 자동차 하더라고요. 신호등이요? 예, 예. 보행 신호등 말고. 보행 신호등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차 몰고 가다가 왜 야 이거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걸 우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예. 조금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런 구체적인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재정적으로 많이 좀 돈이 소요될 것 같은데 뭐 한번 좋은 말씀으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요. 2023년 뭐가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나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슈월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해 맞아서 처음 이제 정해지는 이슈워드입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걸 제가 선정하셨습니까? 먼저 먼저 하세요. 예. 먼저 하세요. 제가 지난 송년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사자성어를 오랜만에 썼는데 오늘도요? 신년이기 때문에 네. 올해도 신년이니까 사자성어로 예. 제구포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제구포신이요? 사실은 지난 송년회 때 쓰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김윤철 씨가 신년 인사에 이거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낡은 옛것을 표절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 표절이 아니고 먼저 인용. 정하셨어요? 네, 네. 인용.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표절은 아닙니다. 인용. 필링이 좀 통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서 예.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하고도 딱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제구포신이라는 이슈워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앞두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네. 얘기였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어요? 지난번에 내가 사자성어 쓰니까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저도 사자성어 빈도수가 안 너무 하려고 많아서 그래요, 교수님. 황 전 의원님 잘 안 쓰시는데. 예. 2주 연속 쓰셨는데 지금. 네, 저는 사실은 뭐 고민을 하다가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다 저는 SNS 용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존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주식 아마 투자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경우인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자율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 삼고라 그래서 이제 예.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코로나 3년 이후에 지금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긴 한데 예. 금년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는 그 전망들이 많아서 죽기 살기로 이번에 네. 금년에는 죽기 살기로 버티셔야 된다. 예.
예, 뭐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예. 죽기 살기를 버티시고요. 내년 새해 우리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뭐 성공을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버티면 힘이 또 덜 드니까요. 자,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계획들도 참 많은데 함께 세워보면서 좋은 얘기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돈의 독감 환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시청자 여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